9단원 갑니다. 이 9단원은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에 집어넣지 않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진도를 다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9단원은 만약에 5개 학교가 있다면은 대부분 1개 학교 정도만 여기 진도를 나가서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내고 4개 학교는 여기 시험 문제 안 내요. 특히 너희 중학교는 안 나와.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9단원이 재해, 재난, 재난에 관련된 거예요. 재난. 그리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재난과 안전. 일단 재난과 안전인데, 그럼 재난이 뭔지를 살펴봐야지. 재난. 수빈이가 생각할 때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니? 재난은 간단해. 우리 사람한테 생명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체에 위협을 준다든지, 혹은 우리 재산에 영향,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재난이라 피해 주는 거. 내 생명을 빼앗아 가거나 내 몸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 이런 걸 파괴돼가지고 우리 집 재산을 어떻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다 재난이라고 하고, 이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지, 자연의 영향.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충분히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뭐라 할까? 사회 재난이라고 하고, 얘는 자연 재해 재난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자연에 들어가는지, 요것만, 어떤 게 자연에 들어가는지 요것만 알면 돼요. 예. 우리 자연 때문에 나타나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맞아, 태풍이야. 태풍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건물 무너져, 바람 확 간판 날아가고, 심지어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우산 쓰고 있는데 바람 너무 불러가지고 우산이 확 휘어져가지고 우산이 망가졌다. 그 우산 망가져 버렸잖아. 그것도 재산상의 피해요. 이런 태풍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태풍이 불게 되면, 우리 저 뉴스 맨날 나오는데 여름에 강원도 지역에 물이 많이 되는 거. 그렇지, 홍수. 이번에 혹시 뉴스 봤니? 홍수 나가지고 그 충청도 지역에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차버려가지고 자동차 물에 다 잠겨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어떻게? 우리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죽었어. 학생도 죽고, 어떤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죽고 그랬어. 생명도 홍수.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물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거. 가뭄. 여름에 너무 더워. 폭염. 그 다음 눈이 너무 많이 내려. 폭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날씨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 날씨도 이제 3학년 배울 건데 요거를 기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날씨하고 관련이 있다. 날씨하고 관련. 요거 말고도 또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지만 일본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거. 그렇지, 지진. 그다음 지진하고 꼭 함께 동반하는 거. 팍 터졌어. 그렇지, 화산. 우리나라는 화산 폭발이 그래도 잘 안 일어나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저기 북한에 있는 백두산 조만간에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거 갖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지진. 우리나라도 거의 지진 잘 안 일어나지만 몇 년 전에 저기 포항 쪽에 경주 쪽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수능이 미뤄진 적이 없거든. 근데 그때는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까지 됐었어. 이런 것들은 다 자연재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 사회 인간의 부주의로 인간이 부주의로 나타나는 재해재난. 인간의 부주의로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산불 나는 거. 화재. 인간 담배 꽁초 이렇게 버려가지고 산에 불 나가지고 우리 동해안 이쪽에 불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산림들 다 태우고 나무 다 태우고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불 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집도 다 타버리고 그리고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다. 동물도 거기 산에 사는 동물도 다 죽었다. 도망 못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건물 붕괴, 건물 튼튼한 거 짓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아파트가 막 건물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제일 흔한 사회 재난 뭐 인간은 부주의로 나는 거 교통사고겠죠. 교통사고 때문에 어린애들 많이 죽어가지고 법으로 정해놨었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는 무조건 차가 멈췄다가 횡단보도를 차가 지나가야 돼. 무조건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재난체는. 요거 두 개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게 인간 부주의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태풍 오지 말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수민한테 물어볼게. 황사는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 황사는 인간 부주의로 나타나는 걸까? 자연재해 재난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황사가 뭔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저기 황사는 저기 중국에 있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 부주의로 생기는 게 아니야. 중국에 원래 사막이 있는 거고 그 사막이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 그럼 거기에서 사막에서 모래먼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우리가 인간이 뭐 할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자연재해 재난에 해당이 된다. 황사도. 그래서 황사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 그 중국 쪽에다가 우리가 돈 줘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니까 중국에다가 거기 근처에 어떻게 하냐면 나무 심어주고 있다. 우리가 무료로. 그 나무를 좀 높이 세우면 황사가 조금 덜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나무도 심어주고 있어. 우리나라가 황사도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언제 일어나냐면 넓은 지역에 많이 나타나요. 비교적 넓은 지역. 요거는 자연재해 재난은 구별하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넓은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재해 재난이고, 그 사회재해 재난, 인간 부주의는 얘네들은 전부 다 조금 어떻게 비교적 얘네들보다 어떻게 좁은 지역이야. 좁은 지역. 화재가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이 불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건물이 불난다 이렇게 되게 좁은 지역. 얘는 태풍, 우리나라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한다. 제주도 전체에 막 비 내린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넓은 지역에 있는 거는 자연이고, 조금 좁은 지역은 우리 인간 부주의로 사회재해 재난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자연재해 재난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연재해 재난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피해가 제일 크거든. 그럼 지진이 뭘까? 지진이 뭐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판의 경계, 요것도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 우리 1학년 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에서 판이 있어서 그 판이 쿵 부딪히면은 그게 지진이에요. 그래서 판의 경계, 이때는 주로 두 판이 만나는, 두 판이 만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땅의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도달해가지고 땅이 흔들리는 현상.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건물이 붕괴가 되고 뭐 일어난다? 산사태도 일어난다. 산도 막 무너진다. 산이 막 무너져가지고 도로도 막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진의 강도가 클수록 이렇게 피해가 크다. 그럼 지진의 강도가 크다라고 하는데, 지진의 강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뭘로 나타내면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앞에 지진 2가 나타났다, 지진 4의 규모의 지진이 나타났다, 이런 거 들어봤죠?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강도 모두 커봐야 4 요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터키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구호 물자 보내고 그다음에 소방관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다. 한순간에 땅이 다 갈라져가지고 우리 집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수빈이 지금 집이 아파트 사니? 선생님도 아파트 산다. 그 아파트가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우리 수빈이 아파트가 딱 무너져 버렸다 생각해보세요. 장난 아니겠죠. 혹시 영화 봤니? 이 지진과 관련된 영화가 이번에 이병헌이 나오는 거 뭐지?
콘크리트 뭐 그거 그 영화 선생님 봤거든? 너 봤어? 안 봤어? 그게 다 여기 만약에 안양이라면 안양이 다 무너졌는데 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수빈이 아파트만 딱 살아남았어. 그럼 여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잘 데 없으니까 다 수빈이 아파트로 막 몰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좀 재워주세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안 돼, 씨. 이건 우리 아파트야, 오지 마. 걔네들 안 받아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콘크리트 제목 뭐지 정확하게? 그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게 다 여기에 가. 그리고 이 지진은 어디 저 밑에 바다 밑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바다에서도 일어난다. 그럼 바다에서 일어나면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게 되면 물이 땅 쪽으로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얘네들이 땅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이쪽은 물이 잠시 빠졌다가 이쪽으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덮쳐버려. 그게 뭐지? 이게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쓰나미. 이 쓰나미 같은 경우도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어디 부산에서 이 쓰나미가 일어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만든 게 뭐지? 해운대. 그게 지진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지질학자인데 지질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해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이 정도의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부산에 모든 거 다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피신시키세요 하는데도 그 사람 말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가지고 넉넉히 있다가 진짜 지진이 꽝 일어나가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부산도 해운대 일대 다 쓸어가 버려. 그게 쓰나미. 근데 그게 실제로 언제 일어났다? 동남아시아에 일어났었다. 태국, 필리핀 그쪽에 일어났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간 사람들이 죽었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 지진 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그다음 우리나라하고는 그나마 조금 덜 일어나는데 화산이 뭘까? 화산이 뭐니? 땅 속에 있는 누가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땅 속에 용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용암 마그마 엄청나게 뜨겁다. 온도가 엄청나게 높다. 엄청나게 높은 이 용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화산과 동시에 뭐가 품어져 나오냐면 화산재가 나옵니다. 그 화산 먼지 같은 게 엄청나게 뜨거운 먼지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몇 킬로, 수십 킬로까지 떨어져가지고 나와. 그럼 그게 쫙 땅속에 다 이렇게 지표를 내려와. 그럼 뜨거운 먼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사람 그대로 죽어버려. 그 다음 이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뭘 차단시키냐면 햇빛도 차단시켜요.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다 막아버려. 완전 그래서 암흑에다가 뜨거운 먼지가 식어서 쫙 가라앉아 버리면 사람이 숨 쉴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용암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어떻게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쓸고 가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피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암이라 해가지고 농작물이라든지 집, 건물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
또 요게 특이하게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 발생 시 용암 마그마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 데는 꼭 뭐 하냐면 지진도 어떻게 한다? 동반한다. 지진도 함께 같이 와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용암 마그마도 나오고 화산재도 나오시면 또 땅이 막 흔들려. 지진도 함께 동반한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피해 보는 게 뭐냐? 태풍이다. 태풍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태자 바람 풍자인데 엄청나게 큰 바람,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뭐도 함께 동반한다. 비도 엄청나게 많은 비도 함께 동반을 하고 이 비는 그렇다 치는데 뭐가 많이 분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분다. 그래서 이 태풍은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은 이 태평양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30도, 여기에 60도, 여기에 90도, 여기에 적도 30도, 60도, 이게 90도 극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여기 요쪽 바다가 이제 태평양 쪽. 이 적도에서 30도 부근에는 대부분 무슨 바람이 부냐면 요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 30도와 60도 사이 요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바람 분다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여기 서쪽에서 이렇게 불러와요. 바람이. 그다음에 무역풍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바람이 내려가요.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쪽 여기서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서해 쪽에서 동해 쪽으로 보니까 태풍이 다 어디로 가니 이렇게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요. 태풍이 이렇게 오기가 어쨌든 다 이렇게 와. 편서풍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의 그 동해안 지역의 태풍의 피해가 많이 커. 그래서 태평양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큰 강한 바람과 뭐를 동반한다? 집중 호우를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바람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사회재해 재난의 원인과 피해 요거 한번 보면은 사회재해 재난과 피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게 우리 사회재해 재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감염성 질병. 감염성 질병이라는 것은 감염됐다. 누구로부터 그러면 어떤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병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퍼져나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 퍼져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전염이 된다라는 거죠. 전염. 우리 독감 같은 거. 독감도 어떻게? 수빈이가 지금 저렇게 마스크를 끼는 거는 독감이라든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거가 독감. 우리 사람한테는 독감이고, 새한테서 오는 거 조류 독감 들어봤니? 조류 독감. 새들한테도 독감이 생겨. 그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독감 걸리면은 병원 빨리 가다가 주사 맞고 하는데 새들은 주사 맞을 때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서 오냐면 저 시베리아든지 이런 데서 철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독감에 걸린 새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주변의 새들한테 다 퍼뜨려. 그럼 새가 뭐 퍼뜨리는데 그럼 걔네들 조류독감이니까 사람한테는 영향을 안 주고 어떻게 새들한테는 영향을 줘. 새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새들한테 다 하는데 우리 닭도 조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장에 있는 닭들한테도 다 독감을 퍼뜨려. 그럼 닭들이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다 죽어버려. 그래서 조류 독감 오면 닭들이 다 죽어. 그럼 달걀값도 비싸지고 닭값도 비싸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 오면은 우리 닭 먹지 마세요 막 이런 말 한다. 근데 사람한테는 잘 안 와요. 그리고 조류 독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이러스가 팔팔 끓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닭 어떻게 먹니? 우리 생닭 안 먹잖아. 보통 튀겨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운 기름에 튀겨서 먹는 통닭.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물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먹는 백숙, 찜 이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그 다음에 이거 요즘 제일 중요한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한글로 하면 이렇고 영어로 하면은 메르스. 이 메르스의 일종이 뭐냐? 요번에 엄청나게 큰 사회적 파장을 미친 코로나. 이 코로나는 대부분 이 세균이라든지 병원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우리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게 있고 다른 동물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 동물에 퍼져나가는 거 뭐 광우병 이런 것들 소들 막 죽어버리고 그런 것들 다. 그 다음에 학교 안 가는 거, 잘 퍼지는 거. 그래서 감염성 질병이 걸리면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못 오게 해요. 독감 걸려봤니? 독감 걸리면 학교 못 와요. 교실에 친구들 중에 독감 걸린 애들이 있어? 없어? 그래서 지금 독감 유행하거든? 그래서 독감 유행하는 독감 걸린 애들은 반 친구들한테 독감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나올 때까지 학교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학교 못 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퍼뜨리는 거. 눈병도 있다. 감염성 눈병. 막 이렇게 되는. 이 눈병도 다른 친구들한테 옮겨요. 전염이 돼. 그래서 눈병 한때 여름 되면 눈병들이 유행하는데 눈병 걸린 사람들은 학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인정결석. 학교 안 와도 결석 처리가 안 돼. 가끔씩 선생님 딸내미는 저 독감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많이 아프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 유출. 화학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폭발 이런 것,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화학 물질이 노출되는 거. 화학 유출은 화학 물질 유출. 화학 물질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누구에 의해 가지고 폭발에 의해 가지고 이 폭발하게 되면은 유독성 가스가 유출돼요. 그래서 왜 화재 나고 이런 데 보면 시커먼 연기 막 나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다 화학적 유출, 유독성 가스예요. 그런 것도 호흡기 들어오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기름 유출사. 배에 접목돼가지고 기름 서해안에 그때 수빈 되게 어려서 잘 모르죠, 그렇죠? 그 서해안에 기름을 싣고 우리나라는 기름 석유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저기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배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득 실은 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그 안에 있는 배에 싣고 왔던 기름이 바닷가로 다 유출이 되고 어마어마한 양 기름, 그게 해안가로 다 떠밀려 나와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 자원봉사로 갔었어요. 기름때 이렇게 제거하고. 그래서 지금 서해안 쪽에는 지금 일부 다시 정화가 돼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게 다 인간 부주의로 만들어요. 인간 부주의. 얼마나 안타깝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운송사고 보통 우리 교통사고. 이 교통사고도 다 전부 다 인간 부주의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62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2페이지 거기에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는 162페이지 맨 위에다가 자연재해 재난하고 사회재해 재난 그 두 개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두 개 구별하는데 자연재해 재난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된다라는 거. 사회재해 재난은 인간의 부주의다. 그것만 밑줄거는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163페이지 1, 2, 3, 4번 풀어보시고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재해재난 대처 방안. 요거는 학교에서도 훈련 많이 하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화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진은 건물을 지을 때 지질 구조가 불안정한 지역을 피하고 내진 설계를 한다. 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도 잘 안 쓰러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빈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내진 설계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건물을 되게 튼튼하게 지어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는 내진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는 지진 해일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나미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면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이 땅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 책상 밑이나 이런 데로 하고 가방 같은 걸로 최소한 머리 같은 걸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어떻게 엘리베이터 중간에 쿵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비싼 계단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곳, 건물이 옆을 지나가면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갖고 다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 확 트여진 넓은 곳,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화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잘 안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외출을 자제한다, 안 나간다. 그 다음에 화산재에 노출 안 될 수 있게끔 창문 꼭꼭 닫고 그 다음에 연기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환기구를 막는다. 그 다음에 화산 폭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는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예비 의약품, 그 다음에 뭐도 음식물 비상식량도 함께 갖춰둬야 됩니다. 태풍, 우리나라에 태풍 많이 오죠. 그래서 태풍이 올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제방 쌓아가지고 파도라든지 이런 게 안 넘치게끔. 그 다음에 요번에도 태풍 불을 때 집중호우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드나들지 않고 그 다음에 뚝 같은데도 튼튼하게 지어서 뚝 같은 게 안 무너지고 강이라든지 호천이 요번에 하천이 우리 포항에도 집중호우가 비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 뚝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일반 우리 도시로 막 흘러들어가고 물이 막 잠겨버려요. 물이 이까지 오는 거야. 그럼 1층에 있는 집들은 다 물에 잠겨버리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제방을 꼭꼭 쌓아둔다.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건 꼭꼭 닫아두고 안 부서지게끔. 그래서 창문 근처에 있지 말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운대 영화 보면 알겠지만 전봇대에 있는 전신줄이 끊어져가지고 물에 전기가 막 흘러가지고 거기 감전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전신줄 근처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사회재난에 대처 방안했을 때 감염성 질병의 확산 이런 것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간접적인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수빈이처럼 그렇게 마스크 이렇게 끼고 다니고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 지금 코로나 왔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 되게 자주 씻고 손 소독하고 사람들에서 거의 만나지 않고 만약에 만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이렇게 가고 물도 가급적이면 끓여서 먹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화학 물질 유출하고 있으면은 이 화학 물질 유출하고 되면은 대부분 어디로 간다 하면 이 화학 물질이 유출되면 이 유독성 가스가 나는데 이 유독성 가스가 밀도하고 상관이 있는데 밀도가 상당히 높으면은 이 유독성 가스가 어디로 가겠니? 밀도가 상당히 높으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어디로 대피한다?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밀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뜨니까 어떻게 바닥에
없던 옛날에. 그래서 대부분 화재가 나게 되면은, 불이 나게 되면은 이 유독성 가스 일산화탄소가 주로 어디에 오게 되냐면 여기가 밀도가 낮아가지고 위에 떠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젖은 물수건으로 어떻게 높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숙이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뜨기 때문에 유독성 가스가. 그거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의 어떻게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보냐면 바람의 방향 직각 방향으로 대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독가스가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와. 이렇게 오게 되면 나는 어느 쪽으로 새진다. 반대 방향으로 피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피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바람 반대 방향에 직각으로 피하는 게 좋다. 이쪽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쪽 바람이 뒤에 계속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된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피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 이쪽으로 피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이렇게 피하면 난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또 계속 따라가면 유독가스 때 뒤따라 계속 오니까 안 된다. 오니까 어떻게 직각으로 피해버려요. 그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송수단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되게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119에 신고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그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119에다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심폐소생술 이런 거 정도는 나중에 알아두면 좋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면은 보건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 심폐소생술 이런 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갑자기 호흡기 실비로 쓰러진 사람한테는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심폐소생술 2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쓰러지다가 빨리 119 누구한테 신고하고 동안 119 동안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심장 박동기 같은 거 있어요. 심장 박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우리 이제 끝났어요. 진도는